지금 보고 있는 뉴스,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면 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 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 6월. 네, 언중 6월 시작하겠습니다.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JST 희동님이 이지성 기사님 보고 싶다고. 아이고. 눈물 날 만큼 보고 싶다고. 아이고 눈물 나게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빠지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헬마우스 임경비 작가는 또 보네요. 안녕하세요. 네. 별로 안 반가워하시네요. 뭐 3분 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그 보석박물관 꼭 가세요. 네, 보석 그다음에 박물관 그다음에 기념품이야. 보석을 사줘야지. 제가 진짜 에메랄드 어때 에메랄드. 오랜만에 허리 뚫렸습니다. 정말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네. 허리 뚫렸습니다. 저는 비컨 뉴스 들으면서 나도 거기 한번 꼭 가봐야지. 네. 미륵사지는 정말 제가 시청자분들 우리 촌철님들께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가 보시면 이 마음이 탁 트이면서 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 갔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꼭 가봐야겠어요. 그 심지어 좋은 게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와. 지금 뭐 하는 얘기야? 그래서 되게 좋아요. 초치는 얘기로 가라면서 지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죠. 첫 번째 이야기는요. 베이징 올림픽 관련된 보도들을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물론 이제 스포츠 전문 기사들이야 워낙에 그 전문적으로 좋은 기사들이 많은데 그 나머지 부분들 이제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된 주변 이야기를 다루는 기사들은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크게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감정적 분노에 이제 편승하는 기사거나 아니면 정치적 동원에 편승하는 기사거나. 어허.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종류를 각각 준비를 해봤는데. 네. 먼저 첫 번째는 서울신문의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그냥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 저도 봤습니다. 라는 네. 제목의 네. 이 반복되는 그 내용을 적어놓은 기사 제목이었는데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에서 이제 중국 측에 치우친 편파 판정 그리고 그거에 이제 거칠게 분노하는 기사들은 워낙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으로 분노하는 이제 기사였었고요. 이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게 당일 오후 10시 17분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경기 끝나고 직후에 바로 올라온 건데 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고 기사 내용도 보면 내용이 더 충격적이죠. 그냥 개최국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라는 문장이 한 대여섯 줄에 걸쳐서 쭉 계속 이어지는 저렇게.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누리꾼들이 찾아본 규칙에 따르면 새로 읽기를 해도 그냥 개최국 중국이 메달 모두 가져가라고 하자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내용을 적어놓거나 혹은 좀 엉뚱한 얘기도 있었는데 박장혁은 준결승에서 충돌의 레이스를 마치지 못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반칙에 어드밴스로 준결승에 올랐지만 왼손을 다쳐 기권했다? 이렇게 물음표를 붙인 적다 만 것 같은 메모가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대놓고 중국 선수들 결승으로 올리느라 여념이 없고 이런 대회 이런 레이스 메달은 없는 셈 치자. 중국 선수들 메달 따도 알리지도 말자라고 글을 맺어놨습니다. 이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데스킹을 거치지 않은 그냥 정제되지 않은 분노를 메모로 써서 그냥 기사로 송고한 꼴이 됐는데 그냥 첫 번째 기사였잖아요. 그냥 가져가라 하자. 이건 좀 그러니까 그냥 파격으로 이해할 여지는 없습니까? 이재성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페널티 실격 직후에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링크로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가 기사를 보내줬어요? 받았고, 네, 그래서 삭제되기 전에 저는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냥 나중에 삭제됐어요? 이 기사? 이 금방 곧바로 삭제가 삭제됐습니다. 이 10시 17분에 올라오고 10시 40분에 삭제됐으니까 한 20분 정도밖에 노출이 안 됐습니다. 사실 기사로 볼 수 없고 그냥 기자의 어떤 마음을 낙서처럼 써놓은 거에 불과한 내용을 송고를 했다는 것이 그 포털에 노출되도록 송고했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회사에서는 사실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하죠.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 모든 그렇죠. 국민의 마음을 또 대변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링크가 돌고 돌면서 공감대를 얻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제가 파격을 한번 여쭤본 게 뭐냐면 종종 신문에서 편집의 파격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면을 그냥 사진 하나로만 그냥 한다든지 네. 아예 비운다든지 네. 그러면서 오히려 꼭 그러니까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들을 기사로 전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도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걸 이제 파격이라고 한다면 저거 같은 경우도 그 한 반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기사를 쓰다 만 듯한 정제되지 않은 문장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어떤 묘미의 음.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문학적인 어떤 걸 가미한 기사의 뭘 새로운 문학까지 형태라고 이렇게 납득을 좀 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아래쪽에 기사를 쓰다가 만 듯한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맞아요. 있었던 게 근데 뭐 많더라고요. 사실은 제 질문이 어찌고 우문인 게 파격의 의도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뭐 해당 언론사가 기사를 삭제할 일이 없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삭제를 했다는 것은 언론사가 파격의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작성했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가 네.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신문법을 좀 찾아봤어요. 이런 네. 식으로 기사 형식이 아닌데 좀 장난 같은 기사가 올라왔을 때 이거를 뭐 규제하는 법이 있나? 일단 뭐 신문법에는 위배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신문법에서 규제하는 거는 뭐 광고를 기사로 가장해서 쓴다는 거나 아니면 음란한 내용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만 좀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문법이 아니라 언론 윤리 관령이나 언론 취재 강령 이런 거에 보면은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분들 아니면 도덕적인 어떤 품격을 좀 해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규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신문법은 아니고 강령에서 공과사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리고 언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기사를 썼다. 이 두 개에 해당한다면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네. 사례를 뽑아오신 헬마우스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파격과 문학적이다라는 표현이 아, 문학은 전 얘기 안 했고 예. 저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1920년대 30년대 이상시인이 이제 이런 식의 파격적인 문학 네. 작품을 많이 발표를 했었죠. 네. 그 시를 맞아요. 이해를 하세요? 물론 이해는 못하죠. 이 기사도 딱히 이해는 못합니다. 이제 이상시인의 오감도를 연상하게 하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파격적인 형식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이제 독자들이 반응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 어떤 감정적인 분노 여기에 이제 공감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한 20분 정도 노출이 됐는데도 댓글이 3,000여 개가 달렸고요. 그럼 이승 기자한테 링크를 누가 보내줬다면 뭐 그러니까 반응이 금방 어느 정도인지 보내줄 금방 알 수 정도. 있는 그리고 저도 여러 명한테 보냈고요, 다시. 왜냐면 저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오, 야, 너무 화가 나니까. 자기 고백의 시간을 그렇죠. 이런 분들이 퍼날라 가지고 순식간에 전파가 돼서 공감 버튼을 눌러서 이제 좋습니다. 뭐 분노해요, 뭐 열받아요, 뭐 이런 거 이제 누르는 공감 표시가 4만여 개가 20분 동안 달렸을 정도니까 그러면서 이제 편파 판정에 화가 난 독자들이 뭐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이분 경위서 안 쓰게 해주세요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뭐 저도 같은 심경이긴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좀 쓰다 만 것 같은 내용들이 붙어 있는 걸 보면 네. 아마도 실수로 송고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들긴 했어요. 이제 기사를 작성하다가 뭘 잘못 눌렀거나 이제 해가지고 혹은 그러면 그건 기자 잘못이 아니라 그 내부 받는 시스템 편집의 문제지. 네 그래서 왜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왜 잘못 송고됐다는 느낌을 받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누리꾼들이 이 기사를 작성하신 분이 이제 서울신문의 이병선 기자인데 다른 기사들을 관련 기사들을 찾아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서울신문 우리사주 조합장을 지낸 부국장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데스크거나 혹은 뭐 준 데스크거나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권한이 있어서 이분이 기사 선고 버튼을 누르면 중간 단계 없이 바로 포털로 이제 날아가게 구조화가 돼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게 선고된 거 아닌가.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요즘은 속보 시스템을 워낙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국장님이 인터넷 그냥 기사의 경우는 데스킹 과정을 좀 생략을 하고 바로 축약시키고 바로 송고하는 시스템이 많이 만들어져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런 개연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네티즌들은 권력 남용의 좋은 예다. 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그 지금 우리 PD가 지금 그 제보 주셨는데 헬마우스가 국문학과 출신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문학과 출신으로서 문학적 표현이라는 이지선 기자의 그러니까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이상시인의 오감도를 이야기를 했던 건데 오. 오감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평가가 엇갈리지만 현대문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2020년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쓰다 만 거에 가깝다는 평가가 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저런 위험한 발언을 저렇게 막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여러 평가가 있는데 여러 평가가 있어요. 평가가 이상시인에 있죠.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상징을 넣을 때 그게 남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정도의 평가는 가능한데 이제 거기서는 약간 비껴 있다는 문학
문학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그냥 아니라고 한마디 하면 될 걸 뭘 그렇게 길게 대대고. 근데 오히려 이병선 기자의 이거는 공감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허. 문학적인 평가가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 오. 이런 정도로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문법에는요 독자의 권익을 충실히 반영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독자들의 마음을 너무 반영을 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품격 있는 기사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아까 제이비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어떤 항의의 의미로 기사가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은 텅텅 빈 면을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은 언론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기사가 꼭 글자로 문장이 완전하게 되어야만 기사는 아니라는 거죠. 표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 방식은 좀 그래도 굉장히 품격 있는 어떤 글자가 없는 기사의 표현이었다면 이번 거는 좀 품격 면에서는 많이 안타깝지 요즘 않았나.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걸치는 거 지금 주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네. 없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전을 좀 때는 기사는 역삼각형 구조로 써라.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앞에 때리고. 네. 그러니까 중요도 순서로 이제 기사 그 작성을 할 때 이제 배열을 하라 이런 식으로 네. 배웠거든요. 왜 배웠냐면 그건 신문 시절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면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정되는 지면에 최대한 많은 기사를 어떻게든 우겨 넣으려고 하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기사 꼭지 수는 늘리는데 기사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랬던 것이 이제 그게 하나의 양식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같이 무제한으로 어떤 뭐 기사를 쓸 수 있는 인터넷 시대에 그런 게 굳이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사 양식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사실 카드 뉴스니 그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맞습니다. 볼수 있는 네, 거잖아요. 새로운 형태. 그럼 요거는 그렇게 볼 수 없는. 근데 또 이거를 우리가 또 이거는 온 국민의 어떤 공분을 샀던 사안이기 네. 때문에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네, 네. 이걸 또 우리가 뭐 이런 기사가 올라도 괜찮아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또 많은 부작용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네. 두 번째 또 정치 문제는 뭐예요? 좀 전건 이제 실수에 의한 해프닝 쪽에 가깝다면 정치 문제는 조금 더 이 어떤 정치적인 동원과 이 기사의 문제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온 건데요. 그 편파 판정에 대한 그 다른 시각에서는 민주당이 좀 난감해졌다라는 이제 정치적 평가라는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디지털 타임스의 기사도 마찬가지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국 올림픽 편파 판정에 미소 짓는 국민의힘, 난감해진 민주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기사 내용에서도 반중 기치를 내걸었던 국민의힘은 내심 미소를 짓는 반면 친중 행보를 보여온 민주당은 난감해졌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제 친중 행보를 보여왔다는 규정이 얼마나 이제 객관적인 근거를 담보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은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편파 판정이 벌어지고 나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 끝나자마자 이제 중국의 행태를 비판하고 우리 선수들을 위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예. 직전에 이제 개막식에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이제 조선족을 중국에서 이제 소개를 할 때 한복 차림으로 등장했던 걸로 두고 페이스북에 저렇게 크게 문화 공정 반대라고 글을 올려서 반대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민주당 선대위의 이소영 대변인을 비롯한 인사들도 일제히 중국의 편파 판정에 대해서 분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거나 뭐 인터뷰를 통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드러난 민주당의 그 행보는 기사에 적힌 내용하고는 반대급부로 이제 움직였던 셈인데 물론 이제 기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동안 뭐 친중적인 행보를 한다라는 비판을 의식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구부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근거가 아니라 소망이나 뭐 평소의 편견을 뭐 기사에 드러낸 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형식의 기사에 늘 등장하는 것이 원하는 말을 맞춤형으로 해주는 이 평론가의 존재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등장시켜서 민주당이 친중 정권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돼 있는 상황에서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기사가 논란이 되니까 제목을 나중에는 좀 바꿨습니다. 중 편파 판정 한 목소리 냈지만 속내 복잡해진 여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 편파 판정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비슷한 입장을 보였었기 때문에 기사를 살짝 수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 내용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기사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 뭐 어떤 그 기사의 내용과 이제 통하는 행보를 보였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그 행동 양태는 이제 기사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의 이 소망이 좀 더 강하게 기사에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난감해하지 않은 민주당을 난감해야 민주당이라고 제목을 쓴 기사인 그러니까요. 거죠.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아니 정말 기사 쓰기 너무 쉬워서요. 아 그래요? 아니, 정말 그냥 기자가 그냥 본인이 느끼는 바 혹은 본인이 소망하는 바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입맛대로 쓸 수 있는 참 쉽네요. 저는 이렇게 쉽게 기사 써본 적이 없는데 사실 너무 쉽게들 이 쓰네요. 이제 기사를 제가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초에 그 프레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행보가 한 2, 3주 전부터 쭉 있어왔던 거긴 합니다. 뭐 이제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행보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그 태양광 패널 관련된 공약에 대해 뭐 댓글을 달아서 친중적인 행태로 이제 몰아가려는 그 댓글 작업을 했었던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제전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려는 의도가 애초에 이제 있었던 건데 실제로 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고 나서는 중국의 행태가 거기에 더해지면서 좀 더 정치적으로 좀 강하게 동원되는 추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기사를 쓸 때 뭐 그런 목적 의식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을 좀 이제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근거를 더 충실하게 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준비를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철학자이자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노골적인 흐느낌은 동정이 아니라 짜증을 유발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역풍이 이제 그렇게 분다. 이제 언론이 이제 많이 쓰는 역풍이라고는 특히 정치권에서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어쩌면 같은 맥락인 거죠. 너무 노골적인 드러냄은 역풍을 부를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타임스가 문화일보 계열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동안에 쭉 취재를 하면서 민주당 쪽에서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지난해 워낙에 그 뭐 친중이나 뭐 친북 뭐 이런 그 프레임으로 공격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는 지난 연말부터 뭐 대응 기조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고민을 계속 해왔었던 거라. 아니 뭐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뭐 술자리에서든지 뭐 아니면 335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언론 스스로 공론의 기능을 그러니까 자처를 하고 있는데 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자처하고 있다는 걸 기준점을 삼아서 이야기를 하면 공론의 물길을 어떻게 그러면 잡아갈 거냐라고 하는 게 언론의 책무가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점만 그렇습니다. 지적을 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 논란이 또 하나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이번에도 유튜브 채널에서의 발언입니다.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예. 네, 연예인 홍진경 씨가 이제 뭐 이런저런 그 학습 멘토들을 만나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이제 뭐 일종의 예능 채널인데요. 여기에 이제 출연을 해서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면서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같은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를 좀 나눠야 될 것 같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지금 여러 이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실제로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나는 이제 한 중학교까지는 예. 정규 교과 과정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좀 줄이고 예. 좀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학교들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한 학교에 또 모여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또 서로 간에 인격을 키우고 안목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또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뭐 지적을 많이 받은 거는 그런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은 이미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 정말 그걸 모르고 저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설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설명하는 것도 설마 모르고 했겠느냐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제 뭐 보면은 주로 이야기를 한 게 현재도 과학고, 외고, 예술고, 기술고, 인문계 고등학교가 기능별로 나눠져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고나 과학고를 나와서 의대에 가는 현실 이런 걸 바로잡아서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고 교육 다양성을 살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해명이 너무 나간 것 같고 그거는 왜냐하면 해명하고 지금 그 실제 발언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요. 실제 아니. 발언에서는 앞으로 고등학교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온 심지어 대선 후보라는 사람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다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설마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니, 모르는 설마. 게 정말 설마 이것도 모를까 하는 걸 너무 많이 모르고 있잖아요. 아니 혹시 이제 혹시 이런 취지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 목적고가 있잖아요. 특수 목적고가 있는데 그 특수라고 하는 그 두 글자 이미 단계 등을 제한적이잖아요. 그거는 예술을 하고 싶은 학생, 네. 그다음에 과학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고 싶은 이걸 좀 더 늘려가지고 일반화하자, 범위를 넓히자. 혹시 이런 취지의 발언은 아닌가요? 그게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우리나라 치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나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할래라고 하는 친구는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죠. 아 나는 대학 안 가 그냥 빨리 그러니까 취직해서 돈 벌래 하는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기술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취지가 좀 약간 확장해서 음. 뭐 과학 뭐 기술군이 예술군이 과학고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선택지를 훨씬 더 넓히자. 혹시 이런 취지의 발언 아니에요? 그것도 꿈보다 해몽인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런 거요? 이비님께서 네. 앵커의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애써 정말 최대한 힘들게 노력을 최대한 노력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들었잖아요. 본인이 아 자꾸 설마해서 그런 얘기시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 보니까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거는 뭐 이미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범주를 좀 넓혀서 뭐 그 범주를 넓힌다는 게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은 가장 일반고가 기본이고 일반고가 기본이로 그러니까 전체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학생 중에서 거의 한 뭐 80-90% 일반고로 그렇죠. 가고 네네네. 나머지 학생들이 뭐 이제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뭐 이제 마이스터로 지나가는. 간다든지 네. 예고로 간다든지 과학고로 간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뭐 90대 10이 아니라 50대 50이나 이런 식으로 그런 그러니까 식으로. 확대하자 뭐 이런 취지 아니냐라는 그러면 확대라는 말을 들어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예, 예. 저희도 다 정규 그 교과 과정을 거친 그냥 한마디로 일반적인 정리하네.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걸 이해를 못했다면 그런 뉘앙스를 전혀 눈치채지 그러니까 못했다면 윤석열 그거는 후보의 발언은 좀 나눠야 할 것 같다죠. 네, 나눠야 나눈 할 걸 것 같아요. 확대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식으로 선회를 해보고자 네. 이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고, 예술고, 과학고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이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일단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목적 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가려면 다양한 선택지들이 이미 많습니다. 뭐 말씀하신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있고요. 뭐 애니메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애니 고등학교 같은 것들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 인문계 고등학교와 차별화되는 그 진로 방향을 잡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선택지가 이제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다. 이거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이제 인지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점 하나를 좀 짚고 싶고, 그리고 어제 뭐 언론 보도에서는 많이 지적을 안 했지만 앞에 얘기한 대목,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정규 교과 과정을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공통교과를 시수를 좀 줄이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게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에서부터 이제 벗어나가지고 체험학습이라든지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시기가 1년, 중학교 1년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오히려 학습 시간 부족을 부른다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많아서 오히려 2025년부터는 학년제가 아니고 자유학기제로 축소를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 현장의 고민은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들을 이미 포괄해서 많이 이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했다가 다시 걷어들였다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선 후보로 교육 정책을 고민해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본인의 소견을 밝히는 상황에서도 그 공부가 충분히 지금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 학교 현장에 대한 어떤 공부가 충분히 안 돼 있고 정책적인 고민이
현장과 연동이 안 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아니, 불과 얼마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앱을 통해서 구직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나중에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이미 10년 전부터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뭐 청약통장은 나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한다든가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들이 그동안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그냥 뭐 이건 몰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 것들은 그냥 차치를 하자고요. 근데 얼마 전 토론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리백이 뭔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무식함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저는 아리백 아니, 그 단어를 정책을- 듣자마자 이지선 기자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회사에 네, 저희는 덕분에 그때 배워가지고. 알비백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아니 대한민국 모든 네. 정책을 어쨌든 총괄해야 되는 대통령 자리를 도전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나? 게다가 교육 정책은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이제 해당 영상의 댓글로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구직앱도 배달앱도 생겨나는 세상이 오면 좋겠네요라든지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가 이미 이제 시행이 됐거나 이미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발언한다는 걸 이제 비꼬기 위한 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시대착오적이다라는 거를 비꼬는 내용과 함께 대통령 되기도 전에 공약을 완수했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꼬는 거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당선되기 전에 공약 달성률 100%다. 이제 이런 얘기들 역시 많이 나왔습니다. 당선되기도 전에 네, 이미 공약을 달성하고 100%다. 시작한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코믹하게 달린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그 평가가 바로 유권자의 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넘어가죠. 자, 안동 씨의 얘기를 좀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네. 더 팩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이재명 지지 선언한 8선 시의원 친동생 축사 951마리 구제역 보상금 우연이라고 이제 물음표를 딱 붙여가지고 인용 부호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보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한 지역의 뭐 다선 시의원 가족들한테 일종의 특혜 보상이 주어졌다. 이게 혹시 이재명 후보 지지와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기사의 내용은 이 제목과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거죠. 경북 안동시의 이제 8선 시의원 A 씨가 이제 동생의 집 앞에 6억 7천만 원 상당의 사업비가 들어간 하청 교량을 짓고 있는데 이게 이 시의원을 향한 이제 일종의 특혜성이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맥락들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 추진 과정에 시의원 A 씨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실제 사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이재명 후보랑 어떤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구제역 얘기 앞에 이제 기사 제목에 달렸던 951마리의 소에 대한 구제역 보상금 이거는 2010년 사안입니다. 이번 그 대통령 선거랑은 아무 관련이 없고요. 네. 구제역이 2010년에 유행했을 당시에 시의원 A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농장 소 951마리를 메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농장이 있었던 위치는 안동시 바로 옆에 있는 영주시고 주소지가 실제로 매몰이 이루어진 곳은 산 하나를 이제 끼고 있는 안동시 땅에 했다. 예. 이런 거를 지금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도를 하나 이제 같이 기사 안에 넣어놨는데 거기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농장은 왼쪽에 이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농장 지역이고요. 네. 매몰지는 오른쪽에 좀 떨어져 있는 산 옆에 있는 지역에다가 이제 매몰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보시는 것처럼 농장 옆에는 소를 매몰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이제 차로 이동한 지역에다가 이제 매몰을 한 걸로 보이는데 더 팩트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는 안동시에 매몰을 한 것 자체가 형이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 보상을 최대한 잘 받기 위해서 지역을 옮겨서 옆 지역에 이제 매몰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잠깐만요. 네. 매몰지를 자기가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나요? 고를 수 없죠.
그거 아닐 텐데. 못 골라요. 네. 못 고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논란 될 행정 차원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논란이 되고 말 게 성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같으면 그게 논란이 될 성질이 아닌데 이 기사에서 이제 근거로 들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특정 익명 제보자들의 이제 증언이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뭐 주변의 농장주들이 이 A 씨 동생 쪽에서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소 한 마리당 무게를 높게 쳐줬다든지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뒤를 바치고 있는 다른 자료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안동시 관계자 인터뷰를 했는데 뭐 10년이 넘은 일이라서 보관 자료가 없다라든지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 10년 전 일을 지금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권영세 안동시장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있었던 시의원 A 씨가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 거 그거의 여파로 이런 취재를 하는 거냐라고 안동시 관계자가 기자한테 이제 되묻는 내용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자가 혹은 기사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했기 때문에 시의원 A 씨한테 특혜성의 뭔가가 주어졌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네. 그 구제역 보상금 같은 경우 이게 특혜 보상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는데 한참 지난 10년도 더 된 일을 꺼내드는 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아, 이거는 특혜 보상이 거의 확실하다고 확실한 물증을 찾아내서 네. 뒤늦게 발견이 됨으로써 제기할 수 있죠. 저는 제기할 그렇죠. 수 있다고. 근데 그런 게 있느냐고요. 첫째.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뭐 어떤 의혹의 시선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인 거죠. 네. 두 번째 그다음에 교량을 짓고 있다는 것은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량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 제기입니다. 해당 지역이 이제 안동시하고 지금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안동시하고 영주시의 이제 경계 지역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교량을 짓는 거를 보면 교량이 걸치는 대부분의 영역은 물론 이제 안동시인데 영주시하고 같이 이용을 하게 되니까 시의회에서 지적했던 거는 사업비를 5대 5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눠서 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안동시는 특별교부세를 편성을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이 교량을 6억 7천만 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 걸 보니 그러니까 안동시가 전액 그러니까 돈을 내서 지금 다리를 짓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게 그 형인 시의원이 뒷배로 작용을 해서 했을 가능성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죠. 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서 유리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무리하게 독자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근데 의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검증할 수 있다고 치니까 그렇게 치는데 근데 그게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 기사에서는 그 교량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연결시키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교량에 대한 의혹 제기나 혹은 구제역 보상금에 대한 의혹 제기도 필요하다면 제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제목에 이재명 후보가 들어가야 될 이유는 전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혜성 의혹이 이재명 후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기사에서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직접적으로 기사가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안동시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 안동시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뒤늦은 의혹 제기를 하는 게 혹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과 관련이 있는 거냐라고 기자한테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8선이라면서요. 이 시 형인 시 의원이 네. 8선이면 482, 32, 30년 동안 지금 안동시에서 의원 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터줏대감이라고 봐야 되고 네. 그 정도의 어떤 선수라고 한다면 안동시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다리 짚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이게 일정하게 백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저는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거기 그렇게 가야 되는 거, 거기서 한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재명이 거기서 왜 등장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의도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클릭이 아무래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조회수가 높아질 테니까 그걸 노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댓글들도 보면 이제 기사 내용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의도대로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그거죠. 그러니까 영주에 있는 농장을 왜 안동시 돈으로 도와줬느냐. 그렇죠. 왜 안동시 돈으로 다리를 놓아주고 왜 안동시 돈으로 돼지를 매몰시켰느냐. 그런데 안동에 이 농장주의 친형이 8선 시의원이더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네네. 이걸 안동시 입장에서 만약에 뭐 이런 뭐 변명을 했다면 의심할 여지가 있고 10년 전 일이라 해도 충분히 기사 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기사를 보면 영주시에서 해명한 게 있어요. 여기
영주에 있긴 한데 우리 관할이 아니었어. 음. 여기는 안동시가 관할하는 농장이었어라고 설명하는 게 한 문장이 맨 뒤에 나와요. 그렇죠. 사실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구역이 영주시, 안동시 달라져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안동시가 관리하는 농장이었다고 영주시가 밝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안동시 돈으로 해줘야 될 사안이었던 거예요. 구제역도 그렇고 교량도 그렇고. 그럼 거기서 이미 이걸 기사를 써야 될 가치는 다 탄핵이 돼버려요. 근데 기사를 썼죠. 뭐 양쪽 의견을 다 넣어서 기사를 뭐 굳이 쓴다면 또 쓸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지지를 했다라는 거는 이 기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이 팔선 시의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을 것 같아라는 의심을 제기하기에도 너무 근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기하는 기사를 정말 정 쓰고 싶다면 쓴다고 쳐요. 그래도 그 팔선 시의원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걸 연결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기자가 기자로서의 어떤 사명감 저버리고 이건 그냥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독자를 바라보고 쓴 기사가 아니라 권력을 바라보고 권력을 고려해서 쓴 기사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제 경험칙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누가 봐도 대통령 그러니까 당선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유리한 그 선거판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근데 시의원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고, 그래서 그 행정 공무원들이 알아서 기는 차원에서 그래서 이 시의원이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제 안동시에서 더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알아서 긴다. 속칭 그런 차원에서 뭐 특혜를 주려고 했다.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보죠. 우리는 이런 경우 이제 경험에 많이 봤으니까. 근데 구제역 보상이 10년 전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때 이재명 후보가 좀 대선에 출마하고 말고 뭐 있어요? 아니 그게 왜 연결이 되냐고. 그다음에 교량건설이 시작이 언제 된 건데요? 벌써 이제 몇 년 된 거죠. 이제 사업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떨 때 보면 특정 지역지의 일부 기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맥락을 기사 안에서 숨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까 이지선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농장은 그 관할이었다. 지역상으로는 영주시에 있었지만은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계속 이제 안동시에서 관리를 해왔었다든지 혹은 구제역 보상책과 관련해서도 그거는 이미 10년이 지난 거라서 근거 자료도 없는 상태라 말씀하신 대로는 이 기사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데 맥락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특정 시의원과 기자 사이에 혹은 특정 안동시 관계자와 기자 사이에 감정적 충돌의 맥락이 굉장히 기사의 곳곳에 보여요. 그러니까 기사를 써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혹시 감정적으로 충돌이 생긴 결과로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런 기사의 식의 목적성이 굉장히 이제 불투명한. 이런 식의 제목짓기라면 네, 굉장히 불투명한 지금 뭐 기사인 거죠. 감옥에 있는 뭐 횡령 배임으로 몇 년 형을 선고받은 누가 어느 후보를 지지했다. 이것도 기사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어느 범죄자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도 기사가 되는 거고요. 뭐 정말 모든 사기 혐의로 들어와 있는 누군가가 어느 후보를 지지했다가 다 이게 기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사라고 치면.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이 정도로 하죠. 네. 너무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 정말 이런 감정적 충돌 그 부분은 뭐 더 추정 팩트죠, 더 영역이니까. 추정이. 아니 더 팩트가 예전부터 저 연중욕을 단골로 등장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언론사들이 이런 기사를 쓰니까 자꾸 언론에 스스로 재갈 물릴 수밖에 없는 언론중재법을 자꾸 얘기하게 만들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언론 퇴출을 얘기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기사 자꾸 쓰잖아요. 네, 여기까지. 네. 마무리를 하죠. 네. 언중육을 이렇게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이지성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